바이든 정부 들어오면서 국가 운영의 목표를 세 가지 내지 네 가지로 정했죠. 첫 번째는 예, 코로나 상황을 잘 통제하고 운영한다. 두 번째는 경기 회복. 세 번째는 작년도 한동안 몸살을 앓았던 블랙 라이브스 매터, 인종평등, 예, 소셜 저스티스 이러한 부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후 변화, 동맹국들과 같이 기후 변화. 이렇게 네 가지가 국가 운영 과제였는데 7월 초까지는 코로나 상황이 좀 성공적으로 관리된다 했는데 델타 변이 나와가지고 다시 어려워졌죠. 그 다음에는 원래 아프가니스탄 철군은 원래 공약이었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 문제가 생겼나 하면은 치밀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나오느라고 나오는 날 마감 직전에 13명인가 미군이 희생을 당했잖아요. 이거가 미국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서부터 이 두 가지가 흔들리게 되니까 그리고 지금 여야가 너무 팽팽하게 맞서니까 경기 회복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지금 그 지지율이 내려갔죠. 한 3일 전에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한 게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현 대통령 비교했는데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오히려 낮게 나왔어요. 굉장히 당황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저께인가 조지아에 가가지고 집회를 트럼프가 하면서 이슈시켜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반대해라. 바이든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예, 목표는 내년도 중간선거 그리고 2024년 내가 다시 들어갈 거다라는 사인을 계속 보내고 한쪽에서 이렇게 정쟁이 심해질 정도로 이 대개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은 이 허니문 기간을 통해 가지고 좀 처음에는 여야가 좀 도와줘 가지고서 대통령의 임기가 탄탄하게 시작하도록 그런 게 관례인데 이번에는 이것이 없이 굉장히 혹독하게 지금 바이든 정부가 당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이 9월 말 들어오면서 그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아주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몸살을 알죠. 근데 되게 전문가들이 그 선거 전문가들은 이 아프간 철군을 하면서 가졌던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내년도 중간 선거까지는 이거는 충분히 복구할 거다. 중요한 거는 이 일반 시민사회 경기가 살아날 건가, 경제 문제가. 지금 인플레이션 조짐도 있죠. 근데 물가가 너무나 많이 오르니까 통화량이 많아지고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 경기 변동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 조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정부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뭐 바이든 들어와서 미국을 제자리로 와서 더 좋게 만들겠다라는 슬로건에서 이 외교 정책에서도 이게 어떤 성과도 못 내고 백악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화당 쪽에서는 오바마 대통령 때도 지금 상원 공화당 대표인 미치 매코넬이 그때도 공화당을 이끌었는데 오바마 흑인 대통령이 하려는 걸 무조건 반대해라. 어디서 의회에서 무조건 반대했어요. 그래서 오바마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거를 살려서 그런 전략으로 지금 눈 감고 무조건 반대다가 지금 공화당의 내년도 선거를 위한 공화당 캠프의 전략이고 이거를 돌파하는 게 이제 여당인 바이든 정부 그리고 민주당인데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들어온 거죠. 그렇지만은 내년 중간 선거까지는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여론이라는 거는 경기, 경제 문제에 있어서 좀 호조가 되면은 복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 1월 6일 전 세계의 뉴스가 됐던 워싱턴의 의회를 공격을 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이런 게 났죠. 최근에 들어서 미국의 지식인 사회에서 오피니언 리더들이 트럼프 하나로다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평가를 많이 합니다. 미국이 두 개의 나라로 돼 있는데 두 개의 정치 세력을 중심으로 두 개의 나라가 됐다. 다른 한쪽이 지금 지난 선거에 이긴 조 바이든이
이 민주당, 이 정치 세력에 반대하는 트럼프 중심으로 선거를 치른 이 한 집단이 이걸 거부한 거다. 역사적으로 미국이 이런 때가 있었어요. 1800년대 중간에, 1800년대 중반부에 이 연방정부의 역할하고 노예제도라는 걸 가지고 미국의 전체 사회가 두 가지로 양분돼서 결국에는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 1월 6일 의회에서의 사건을 어느 범죄 집단이 법을 어기면서 공격한 걸로 보지 않고 한 정치 세력이 지금 미국이 가는 길을 거부한 반란으로 봐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트럼프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우선주의, 미국을 주인처럼 행세하고 미국을 이끌어온 백인 중심주의에 뭉쳐있는 세력들이 반대를 한 거다. 이 세력들이 다시 힘을 얻고 선거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들어오는 게 이게 미국이 지금 이런 분란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로 트럼프의 지명도를 넘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2024년 트럼프가 다시 재등장하는 거를 굉장히 이 빈번하게 표현을 하고서 입에 오르고 있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단지 지금 내년도 중간 선거를 대비해서 이거를 끌고 가는 지금 공화당의 캠페인을 보면은 트럼프가 없으면은 선거 운동이 안 될 정도로 지금 트럼프가 주도를 하고 있는 보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9월 초순 지나면서 지난 초에 트럼프 탄핵에 찬성을 했던 공화당 의원들 10여 명을 아웃시키려는 만리장정을 시작했어요. 전국에 그런 의원들, 자기를 반대했던 의원들을 현역에서 아웃시키려고서 그 상대 후보를 내서 낙선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좀 맥히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갈수록 미국이 양분화된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의 재등장이 우리 눈앞에 들어오는 거 아닌가. 소수개인 우리들이 굉장히 긴장해야 될 부분이죠. 트럼프 정치는 와인 내셔널리즘이라는 백인 민족주의, 백인 우월주의라는 아주 거의 범죄에 가까운 이런 독소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민자라든지 이런 우리처럼 이 마이너리티들한테는 미국이 발전하는 모습이 아니니까 굉장히 우리를 긴장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바이든 정부가 어떤 성과를 못 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